당태종의 요동 출병과 요서 진평 일시상실 및 응신조 왜국의 이탈. 1. 하북성지구 일시상실. 4년 춘정월 당에 사신을 보내 하정하다. 당태종이 산홍승 상리 현장을 백제 고구려 양국에 보내 신라를 치지 말라 권하다. 왕자 유흥을 입해 태자로 삼다. 추 9월 신라 장수 김유신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 칠성을 빼앗다. 이때 칠성을 김유신전은 가해, 성열, 동화 등이라 했는데 가해성은 오늘의 고령군 지방이다. 대가야는 신라 진흥대왕이 그 23년 취했으며 80년 후인 이보다 3년 전 백제 의자왕이 미후 등 40여 개의 성과 함께 취한 바 있다. 성열성은 달성군 현풍현으로 본다. 안동에도 열해현이 있으나 김유신전이 말하는 성열은 아니다. 5년 5월 당태종이 고구려를 칠 때 신라가 병 3만 명을 보내 고구려의 후방을 공격하니 이에 틈탄 백제 의자왕이 병을 보내 경주 서쪽 칠성을 공취했다. 이리하여 백제군은 일찍이 선덕이 옥문지의 개구리 소리를 듣고 백제군의 유격대를 물리쳤던 옥문곡 가까이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다. 이때 전국은 기예의 제, 렬, 양국군이 동으로 경주 서방 멀지 않는 지점에까지 진출해 있고 서로는 인천 지방을 포위해 신라의 입당로를 끊으려 하고 있으며 남에서는 대마, 일기 등을 점령해 백제의 풍요한 보급기지 응신조 왜국과 교통을 개시하고 있으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신라 멸망은 목첩지간에 있는 것이다. 신라가 멸망하면 재려 동맹군이 하북성지구와 양자강구의 5월 지대를 거점으로 해 당경 장안을 향해 막바로 쳐들어오기를 꾀할 것이다. 당제국 또한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당은 일찍부터 고구려에 대비하되 수양제의 인해 전술 실패에 유의해 정명 30만을 양성해 임전태세를 취해왔다. 12월 신라 사신으로부터 급보를 받은 당태종은 다음 달 상리 현장을 고구려와 백제 양국에 보내 신라를 치지 말라고 유세를 벌였다. 그러한 당태종은 곧 출전 준비를 서둘러 친히 육군을 이끌고 백제 의자왕 5년 2월 이세적을 선발대로 해 요동으로 보내고 이어 제장을 출발시킨 다음 그 자신은 3월에 정주를 출발해 유주를 거쳐 5월 요동성에 도착했다. 당태종의 거국적인 요동 출병은 불과 6개월에 당군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거니와 이로 인해 백제국은 비류연대에 점령해 이때까지 300년간 보유해 오던 요서, 진평, 2군의 땅을 일시에 상실하게 됐다. 하북성지구가 북연 때까지 계속 백제국의 영유가 돼 있었음을 위에서 본 바 있으며 또한 수양제가 백제 무왕 8년 태행산을 뚫어 산서성 지방으로부터 하북성으로 직통하는 길을 만들어 그 5년 후 그가 요동으로 출병할 때 백제군의 엄중한 감시를 받으면서 그곳을 통과했다. 최동 박사는 요서 진평의 백제 군국이 당태종의 요동 출병에 상실됐다고 책부 원구의 다음 구절을 들었다. 이 기록 중 마한 주장의 마하는 백제를 말한 것이다. 이 연대에 중국 하북성 마한이 있었으니 만무하매 백제 하북성 지구 점령을 은폐하기 위해 진서를 비롯한 여러 사서들이 AD 400년경까지 백제국을 마한이라 불렀음을 위에서 본 바 있다. 그러한 바 백제국의 하북성의 종말을 전하려는 책부 원구의 저자 왕흠약은
그 소위 추장 정제령모를 솔직하게 백제 식민지 주둔군 장령이라 하지 않고 새삼 마한을 끄집어내 마한의 추장이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제령모는 욕설과 은어로서 소위 정제령모가 백제 식민지 주둔 장령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정은 백제라는 말이요 제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정은 물고기 메기라는 뜻으로 메기를 정어라 한다. 한국을 정잠이라 하며 고대 중국인들은 황해를 정해라 했다. 하북성지구 백제 식민지 주둔군의 장령을 은폐적으로 정제령모라 한 이 구절에 은어, 영모가 백제인임을 더 한층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한서지리지의 다음 구절에 비춰서다. 회계는 일명 월주이며 한서지리지의 회계 해외, 유동 세인, 구당서 백제전이 말하는 제도 해월주 바로 그곳인 것이다. 한서지리지의 회계 해외 유동 린인 분위 20여국은 우리 고대 사학에 하나의 문제를 안겨준다. 즉 백제국이 성립되기 전 전한 때의 한반도 서해안에 제인이라는 종족의 나라는 20여 개의 소부족 국가로 나눠져 있었다는 것이다. 원래의 한은 중국의 여러 지역에 있었다. 우선 그 한 예를 또 한서지리지에서 보기로 한다. 영천은 백제 동성제가 그 10년 위문제의 20만 대군을 격파하고 산동반도와 회서지방을 점령한 다음 해에 그 지방 주둔군 사령관이 전승 축하 진상품으로 바친 합주의 나락의 소산지다. 한서지리지는 또한 한지, 각항 저지 분야야, 한분진, 등남, 양군, 급영, 천부성, 제풍, 진정, 지국, 여한, 동성 분원이라 해 회수유역과 산동반도 지방에 한이 여럿 있었음을 명시했다. 정시의 시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모는 더벅머리 뛰어나다, 오랑캐라는 뜻으로 제령모는 한국 오랑캐의 장령이라는 뜻이 된다. 분위 경어 부상의 부상은 동쪽 나라라는 말인데 이 구절은 동쪽의 나라를 가졌단 말이다. 수종 천염 최동 박사는 상천의 뜻에 거슬러 고대 고죽국의 강역을 점령해 통치하다로 풀이하고 또한 제2진노, 리미 전화, 율중 레강, 진에게 죄를 지어 오더니 위기에 당면해 무리를 거느리고 와 강복하다로 풀이했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최동 박사는 백제국의 요서 진평 2군의 점령이 백제 분서왕 7년부터 의자왕 5년까지 350년간 계속되다 했는데 이 또한 명확하다. 그러나 그는 요서 진평 2군의 위치를 오인해 만주 서남부 지방이라 했는데 요서 진평 2군의 땅은 분명 하북성 지구였다. 요서 진평 2군의 땅이 하북성 지구였음은 여러 곳에서 밝혔거니와 그것을 또 한 번 되풀이해 주는 것은 책부 원구의 절봉 강어 고죽이다. 이것은 백제국이 고모 도적같이 고죽국지를 빼앗아 운거해 있다는 뜻으로서 고죽국의 서울은 북경 동남방 200리 지점에 위치한 소였다. 백제국이 서진 동진초에 입수한 요서 진평 2군의 지를 당초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당태종의 요동 출병에 상실했음은 이상 제문헌에서 자세히 드러났다. 그러나 그 2군지의 땅을 상실하는 양상을 전해주는 것은 없는데 이 지역은 당장 이세적에 의해 일시 빼앗긴 것 같다. 즉 백제 의자왕 5년 요동으로 달리는 당장 이세적 유주 즉
하북성 지구에서 2개월간 머물렀다. 당태종은 먼저 대군을 거느린 이세적으로 하여금 하북성 지구의 백제 식민지군을 소탕하게 하고 이어 자신이 상당한 기간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뒤처리를 한 것 같다. 이리하여 하북성 지구가 350년 만에 일시 한인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그 하북성 지구는 이로부터 6개월 후 다시 백제인에게 빼앗긴다. 즉 안시성에서 폐주하는 당태종은 요수를 건널 때 죽을 곤란을 겪고 산해관 서쪽 20리 지점인 이뮤관까지 마중 나온 태자치와 함께 북경지방에 들어갔더니 거긴 이미 백제군 1만 4천 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응신조 왜국의 이탈. 대정략가 당태종 이세민이 증설한 학사 1200간과 거기에 모여든 원근 제국의 왕자, 왕손, 귀족의 자제 및 당인 등 8,000명에 달하는 군상은 그의 살인정책 수행상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당경 장안에 모여든 원근 제국의 지배층 자제들에 의해 모당, 부당, 숭당 등에 관한 분위기가 크게 조성됐으므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의 살인정책이 편풍을 타고 퍼져 나가는 것이었다. 백제 무왕이 그 37년 유격대를 보내 신라 서울 경주를 덮치려 한 그 무렵 일찍이 당에 유학 갔던 외승 해은, 해운이 신라 사자에 딸려 외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이 당에 들어간 것이 백제 무왕 9년이었으며 그들이 중국에 머문 기간이 30여 년에 달한다. 그러한 그들이 당태종과 밀착한 신라사의 뒤에 붙어 본국으로 돌아온 그 자체가 짙은 정치색이요 사명적인 것이다. 응신조 왜국에는 2대 신라 세력권이 있었다. 즉 그 하나는 백제 책계왕 6년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신라군이 추적해 대판 앞바다에 쳐들어가 대파하고 왜왕을 사로잡아 대판에서 100여 거리인 명석포에서 항복을 받되 그 조건으로서 길비 6현을 할취한 이래 그곳에 깊이 뿌리한 신라인의 길비 세력이요. 또 하나는 백제 구의신왕 3년 신라조 윤공왕이 그의 비의 의통 랑희를 위해 오늘의 내량 나라 지방에 등원부를 설치한 이래 그것이 크게 발전해 이 지방에 있어서 백제 몫인 소아씨와 맞서는 신라인 등원씨 일문이었다. 백제계 갈성 몫이는 응신조 왜국의 원종 공신이며 특히 그 현조 소아 도목이 대신이 된 이래 4대에 걸쳐 100년간 계속 대신의 직을 전담해 왔다. 제3대 하이 때부터 교다와 횡정이 자심해 극도로 인심을 잃고 있었다. 외승 해은 등이 신라사를 따라 돌아온 것은 왜국 내에서 신라조를 중심으로 한 혁명을 일으켜 신라가 집권함으로써 왜국이 백제국의 병참기지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이들은 등원부의 신라 외인과 모의하는 것이다. 다음 해에 제2의 공작대 역시 사해 뒤에 붙어 돌아왔다. 이 아이는 일본사의 진전치대한 서희 공작의 주동자인 고향의 향인 혈린, 일본사의 진전상 지대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리하여 이들은 먼 훗날 일본국의 거대한 세력이요 가장 지체가 높다 한 등원씨의 현조인 등원 겸족과 합세해 출자불명에 이른바 경황자를 받들고 쿠데타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반도 동나무에 자리한 신라 본국은 왜국의 그러한 쿠데타 음모를 조종하다가 당태종이 준비를 완료해 요동으로 출병하려는 백제 의자왕 5년 1월 동해안에서 주사를 발해 포괴 수문에 도달, 영격하는 왜군을 대파했다. 그리하여 이미 낙조가 된 소아씨의 정권을 빼앗되
황그 여왕의 면전에서 대신 소와 임록을 참하고 또한 그의 아비 하이와 그 아성 갈성부를 불사르는 등 피비린내 나는 수단으로서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경황자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1세기 정권을 수립했으며 이것이 일본국 제36대 효덕왕인 것이다. 효덕왕은 신라조 명을 받들어 신라 율령 국가를 수립했으며 그러한 혁명과 제정이 곧 일본 사상 유명한 대화개신이다. 이때 김춘추가 당나라에 유학한 외인들을 앞세우고 일본으로 건너가 직접 대화개신 사업을 지휘했다. 제3장 종마래의 행력 1. 제라간의 혈투 7년 10월 장군 의직이 병 3,000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무산성 아래 주둔하다. 군을 나눠 간물과 동잠을 공격하니 신라 장군 유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 싸움에 의직이 패하여 필마로 돌아오다. 간물 경상북도 고령군 지풍 지방의 감천으로 천은 같은 뜻으로 통한다. 동잠은 충청북도 충주 지방이며 의직은 3,000명의 병력을 이 두 곳에 나눠 싸우다가 김유신의 1만 군에게 대패한 것이다. 그러한 바 이때 전투 상황을 김유신자는 유신이 1만 기로서 거전함에 고전에 빠져 역진 기갈했다. 비령제가 그의 아들 거진과 함께 적진에 뛰어들어가 분전사함에 신라군이 크게 분발 역승해 적군 3,000명을 참하다 했다. 이해 신라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다. 즉 선덕 여왕의 친당, 부당 정책에 반발한 상대 등 비담, 이엄종 등이 반란을 일으켜 선덕 여왕을 시해했다. 비담이 김춘추, 김유신 등과 싸우다가 패하여 일당 30여 명과 함께 사로잡혀 죽고 신장이 칠척이요 신체가 풍만하고 미려한 진덕 여왕이 입했다. 신라의 위와 같은 패전과 내분으로 신라 세력이 효독조 왜국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그것이 곧 왜국에 반영돼 과거 5년간 신라조 효독조에 잠복해 있었던 백제 세력이 다시 대두해 먼저 신라조 효독왕을 지원하는 대신 창산전 마려를 살해했다. 그러한 후 왜국에 건너가 있는 의자왕의 여러 아들들이 효독왕을 밀어내는 식의 쿠데타를 일으켜 백제계 백치주를 꾸며내는 것이었다. 8년 춘 3월 의직이 신라 서변의 요차성 등 10성을 공취하다. 요차성이 경상북도 문경 지방이었음을 위에서 본 바 있다. 암양주의 군주 김유신이 군졸들을 충분히 휴양시킨 후 백제군이 점령하고 있는 대량성에 접근하니 백제군이 반격했다. 대량성을 합천이라 하는 측도 있으나 부당하다. 김부식은 김품석 부처 살해에 관한 이른바 보원을 여러 곳에서 취급했는데 여기서 또 그것을 들고 나와 대성을 공취한 김유신이 품석의 시체를 운반해 가다 하고 그리하여 그 소위 적본주의에 언사를 했는데 만부당한 일이다. 대량성을 대야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량성은 경주와 5, 6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언양 또는 양천 지방이었을 것이다. 유신이 거짓으로 패해 경주 서쪽 40리 지점인 옥문곡에 퇴각해 복병하고 있었다. 백제 장군 의직이 대군을 이끌고 나가매 김유신 복병 발하여 맹경을 가하니 백제군이 대패해 1만 명의 군사를 잃고 8인의 장수가 포로가 됐다. 9년 추 8월 왕이 좌장 은상으로 하여금 병 7천을 거느리고 신라 석토 등 7성을 공취했다. 신라 진덕여왕이 김유신 등의 명에 격퇴하라 하니 유신이 군을 3분하여 오도로부터 쳐들어갔다. 일진 일퇴 10일이 지나도 결판이 나지 아니했다.
하루는 물새가 날아 유신의 진영을 거쳐 동으로 갔다. 장수들이 보고 길하다 하니 유신이 가로되 개의할 것 없다. 오늘 반드시 백제군의 첩자가 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 사람이 첩자임을 모르는 채 하라 하였다. 그리고 그는 군중을 돌아다니면서 명일 우리 원군이 올 것이다. 원군이 온 뒤에 공격을 개시하자 했다. 첩자가 돌아가 은상에 고하니 신라진의 원군이 온다는 그 말에 은상을 비롯한 백제 장병들의 기가 질렸다. 다음 날 김유신이 크게 분발해 급공을 가하니 백제군이 총붕괴됐다. 드디어 신라군이 백제 좌평 은상을 참하고 장수 10명, 병졸 8,970인, 말 1만 필, 갑옷 1,800벌, 기수 치중을 수없이 획득했다는 것이다. 제라 양군이 싸운 곳을 석토와 거기서 가까운 도살성이라 했는데 도살성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지방이며 석토성은 그 부군이었을 것이다. 김유신전은 또한 그 후 김유신이 백제경에 들어가 진풍 등 9개 성을 무찌르고 2,000여 명을 참하다 했는데 진풍은 오늘의 금산 지방이다. 백제국이 위와 같이 패한 것은 역시 당태종이 가한 바 작용의 효과인 것이다. 즉 당은 안시성 패전 후에도 국력을 기울여 고구려의 후방을 공격했으므로 고구려가 백제군을 지원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전과를 올린 신라는 다음해 6월 사신을 당해 보내 제의 명을 여기는 제인은 천벌을 만나 멸망할 것입니다. 밝게 비춰주시는 당나라 황제여 등을 내용으로 한 오원시 19를 바쳤다. 동시월 천둥하고 얼음이 얼지 아니하다. 의자왕 10년 당에서는 태종 세민이 사망하고 태자 치가 입했으며 이가 당 고종이다. 11년 당에 사신을 보내다. 당 고종이 그 사신에게 다음 요지의 서를 주려 의자왕을 공갈했다. 해동 삼국이 건국된 지 오래이며 강토가 인접해 태아와 같이 교착해 있다. 근대 이래 흠극이 생겨나 전쟁이 자주 일어 평안할 날이 없고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다. 짐이 하늘을 대신해 만물을 다스림에 깊이 이것을 불쌍히 여긴다. 거년에 고구려사와 신라사가 입조했음에 짐이 그들에게 원한을 풀고 교의를 돈독하게 하라 했다. 신라사 김범민이 아뢰 가로되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자주 큰 성과 요긴한 보지를 침노하며 또한 빼앗아갔으므로 국토가 날로 줄어들고 국역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쟤는 백제국의 조서를 내리시어 빼앗아간 땅을 돌려보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조서를 받들지 아니할 경우엔 곧 병을 일으켜 우리가 잃은 땅을 되찾고 서로 화목하게 하겠습니다. 했다. 그 말이 옳음으로 짐이 허하지 않을 수 없어 그것을 허하였다. 짐은 만국의 주인으로 어찌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요. 왕은 마땅히 신라로부터 빼앗은 성을 신라에 돌려주라. 그리하면 신라 또한 사로잡은 백제의 백성들을 왕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원한을 풀고 병과를 정지하고 백성을 편안히 그 업에 종사하게 할지어다. 왕이 만일 듣지 아니하고 공격을 계속한다면 짐이 범민의 청에 따라 그 정당한 방어를 허할 것이며 그와 아울러 고구려에 명령하여 고구려로 하여금 왕의 군사를 돕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일 고구려가 듣지 아니할 경우엔 거란 기타 여러 번국의 병을 동원해 요수를 건너 깊이 고구려의 땅에 들어가 사악하게 할 것이다. 왕은 깊이 짐의 말을 생각해 스스로가 많은 복을 구하며 살펴 어진 방책을 취해 후회가
없도록 할지어다. 당 고종의 이 종주국 연한 고자세와 그 강박한 공갈은 동족 상전 전에 서로 피곤해진 제라 양국의 허에 틈타고 또한 양국의 불행에 즈음해 어느덧 그러한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의 국정은 심히 어지러웠다. 이보다 6년 전 당 태종이 요동에 출병하였을 때도 수양제의 전철, 즉 양현감과 같은 반란자가 생겨날까 크게 염려했다. 당 태종은 안시성에서 참패하고 돌아가다가 초겨울 요택의 수중에서 10여일간 헤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병을 얻었다. 그는 돌아간 후에도 무리한 고구려 후방 교란 작전을 벌이는 등 국력이 크게 소모돼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어 그해 사망할 때에 요동의 출병을 정지하라 했던 것이다. 당은 또한 이 무렵 안에서는 일찍이 요동에 출정했던 형부 상서 상냥이하고 밖에서는 설현타가 반기를 들고 일어서는 등 양현감의 판과 같은 위협이 연발했다. 이때 만일 백제국이 제려 동맹으로서 려 당과 대결한다는 기본 방침을 견지해 당의 비식을 엿보는 등 수서 양단의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공격을 가했더라면 이미 힘이 다해 요동 관리를 자파한 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의 파요 동력으로 후방의 위협이 없게 된 고구려가 병을 남으로 돌려 신라를 급공했더라. 그들의 목적이 달성됐을 것이다. 이것은 가장이 아니며 다음 16년기를 보면 알게 된다. 그러나 연패의 백제국은 당고종의 공갈을 받아들여 5년간 휴전했다. 12년 정월 당의 사신을 보내 하정하다. 이해 3월 신라에서는 진덕여왕 제위 8년 만에 사망하고 태종 김춘추가 입했다. 13년 봄 크게 가물다. 추 8월 왕이 외국과 더불어 통호하다. 의자왕 13년은 외 백치 3년이다. 삼국 사기가 외와 더불어 통호하다 한 이 구절은 일찍부터 외국에 머물러 있었던 의자왕의 아들 풍장, 세성, 충승 등이 신라조 효도광을 밀어내고 백제계 백치조를 건설한 지 이미 3년이 되어 백치조의 기병이 굳어졌으므로 그 본국과 교통했음을 말한 것이다. 15년 춘 2월 왕이 태자궁을 수축하니 그 궁전이 지극히 화려하고 사치하다. 이에 망해정을 왕궁의 남쪽에 세우다. 하 5월 붉고 건장한 말이 북악의 오함사에 침입해 울면서 사내를 돌아다니다가 수일 만에 죽더라. 추 7월 마천성을 수축하다. 충청남도 한산을 일명 마산이라 했고 또한 옥천군과 공주군 등지에도 마성, 마현 등이 있는데 이 경우 마천성이 어느 지역인지 미상이다. 8월 왕이 고구려 말갈 등의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공격해 33성을 빼앗다. 백제와 고구려가 합작해 공취한 33성의 위치를 삼국사기는 백제, 신라, 고구려 각 폰기와 김유신전 등에서 전혀 언급하지 아니했다. 그러한 바 신라 본기는 신라가 33성을 빼앗긴 3년 후인 태종 5년기에서 지금까지 신라의 소경으로서 일도 회지를 이룩하고 있었던 강릉의 소경을 폐하여 주로 격하시켜 도독을 두고 삼척을 북진으로 삼다 했으며 백제와 고구려가 공취한 신라의 33성이 예성강에서 한강까지의 여러 지역과 한강의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제천, 강릉 북방까지였음이 분명하다. 이리하여 신라는 이보다 104년 전
진흥대왕이 고구려로부터 공취한 중령 이북과 유리하 이남의 사이에 위치한 10군의 땅을 거의 다 잃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신라는 선덕왕이 시해당한 후 김춘추의 후견으로 진덕여왕이 입했던 것이다. 그간 신라는 당의 의관을 작용하며 법흥왕 이래 114년간 실시해 오던 제국의 연호를 폐기하고 당의 연호를 사용하는 등 부당 일변도로 기울어졌다. 그러한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으며 신라와 당이 합세해 재료와 대결하려 할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과거 6년간 정전 상태를 지속했던 제군이 갑작스레 이와 같이 대공세에 나온 것은 김춘추가 왕위에 오른 데 대한 대응 조치였을 것이다. 한편 이해 8월 재려 동맹군이 신라의 33성을 빼앗는 등 대승리를 거두게 되자 그것이 곧 왜국에 반영돼 이보다 6년 전 신라의 효도광을 밀어내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백제 의자왕의 아들들과 그 계열의 외인들이 효도광을 살해하고 일찍이 효도왕에게 제거당한 황극여왕을 다시 용립했다. 황극여왕은 백제 무왕의 딸 보황여임을 누겨난 바 있으며 제2판 보황녀는 그 제호가 제명이다. 제명여왕이 등장함으로써 이보다 10년 전 당태종이 고구려에 출병할 때 신라의 세력하에 들어갔던 응신조 왜국이 다시 백제 분국으로서의 본 위치에 돌아서게 된 것이다. 의자왕 15년에 시작된 재려군의 신라 공격은 동부 전선에만 그치지 않고 서부 지방에도 맹렬히 전개됐던 것 같다. 삼국사기는 이때 재려 동맹군이 신라에 맹공을 가해 신라를 또다시 폭멸 직전의 상태까지 몰아넣은 진상을 감추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첫째, 재려군이 취한 바 33성이 어느 지역이었는가를 밝히지 아니했다. 둘째, 다음 보는 의자 19년기가 말하는 백제 측의 독산, 동자매 공취도 신라 본기에는 기록하지 아니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수록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동국여지 승람이 전하는 옥천군 양산면 지대에서 행해진 신라군의 패적이다. 동국여지 승람에 의하면 재려 동맹군이 양산지방에 쳐들어가매 태종 무열왕이 김흐문으로 하여금 방어하게 했다. 백제군이 야습하니 위기에 빠진 김흐문의 부하 하지가 퇴각하자 했으나 흐문이 듣지 아니하고 전투하매 대감 릉파, 소감 적득, 당주 진용 등이 모두 적진에 뛰어들어가 전투에 죽었다. 사람들이 듣고 양산도를 지어 부름으로써 애정의 뜻을 표했다는 것이다.